말씀은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티슈진으로 많이 힘드신 주주분들 저랑 같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진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초반에 엄청나게 떨어지다가 한 11%대까지 제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11%대까지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을 줬었습니다. 그게 한 8%,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오르더니 이때가 한 마이너스 5% 정도였고, 제가 오늘 조금 추가 물을 탔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리고 다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한 14,560원 정도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렇고 오늘 제가 그 코오롱 티슈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 CEO 메시지를 영상으로 남겨놨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아침 7월 27일, 그러니까 어제거든요. 어제 새롭게 주식을, 티슈진 주식을 조금 더 샀다고 합니다. 뭐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2억 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맞냐라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회 사람들 대부분이 주식을 더 살 거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주주들의 반응을 좀 눈치를 살피고 있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최고 의학 책임자 앤디 웨이먼의 주도하에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상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 외부 업체에 맡겨가지고 천천히 다 분석할 거라고 했습니다. 영상은 시간 되시면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한 3분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많은 주주 여러분께서 결과 분석의 객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그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 거 맞냐라고 말해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외부 전문 통계 업체를 통해서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진행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해가지고 알아보겠다라고 했고, 한 가지 더, 그 우리가 임상 발표가 나기 전에 갑자기 한 20%인가 떨어졌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한번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한가 맞기 전에 20%가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먼저 알고 판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명하는 걸 보니까 어, 그동안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주식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 시장 주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거는 그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 금감원에서 이거를 또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주주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이거 주주들이 말하는 거를 조금은 반영해서 이 글이나 영상으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반등하려면 이제 코오롱 모기업이 이 코오롱 티슈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코오롱 티슈진의 이런 임직원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밝혔어야 했는데, 일단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라도 뭐 2억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5천만 원 사신 분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소액이지만 그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 입장을 보여주는 것도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위혜주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이 코오롱티 주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26년 3월 26일, 그 다음
26년 1월 27일, 1월 20일, 1월 5일, 요 순서대로네요. 요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 빼고는 티슈진에 대한 그 분석 보고서를 쓰신 게 전부 다 위해주, 이 애널리스트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임상 3상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뭐, 이런 노이즈는 관심의 반증이다. 또는 이제 올해 티슈진 없으면 안 되겠네. 티슈진이 엄청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임상 발표가 나기 전까지 목표 주가를 28만 원까지 잡으셨던 분이에요. 그때가 아마 6월 1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20일이었나? 그 임상 3상 발표가 나고 7월 21일 날 보고서를 하나 쓰셨어요. 제목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는 여기 코오롱 티슈진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뉴스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가시면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먼저 예측하지 못한 결과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GC 15302 임상 3상 실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GC 15302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공시됐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1차 평가 변수에서 모두 TGC의 효능이 확인되지 않았다. 위약 효과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약 효과가 너무 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실패가 된 건데 보통은 이 위약 효과가 P값 0.005 정도 돼야 그러니까 5%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번에는 0.832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TGC의 효능 그러니까 통증을 감소하는 수치가 마이너스 38.7이었는데 위약이 39.2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약을 맞았을 때 통증이 줄어들었다라고 그 말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우막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관절 개선된 정도를 본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우리는 0.05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0.5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실패의 원인으로는 위약 효과가 너무 컸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위약 효과, 본 임상의 실패 사유는 명확하다. 위약 효과 때문이다. TGC 군의 통증 감소 정도는 지난 미국 임상 2상 결과와 유사했다. 그러니까 약효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지난 그 임상 때 마이너스 38.7점이었고 이번 임상 때 마이너스 39.7 반대죠. 이번 임상 때 마이너스 38.7이고 임상 2상 때 마이너스 39.7이면 둘 다 통증 감소 효과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효는 있었는데 위약군 뭐 사람들이 그 토론방에서 이제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게 식염수라고 놀리던데 그 식염수의 통증 감소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약 효과가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약이 아니라 그냥 위약을 맞았는데 나 효과 너무 좋아요 한 사람들이 약을 맞은 사람들, 티슈진을 맞은 사람들보다 TGC를 맞은 사람들보다 더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약 효과 원인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불분명하대요. 지난 보고서에서 추정한 것처럼 단순히 위약 주입에 따른 관절 광내 세척 효과, 그러니까 주사로 맞았을 때 관절 안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세척될 수도 있대요. 또는 심리적 기대감이 통증 감소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 임상을 할 때 임상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 주사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효과가 있는 주사를 맞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자체로 위약 효과가 나는 거죠. 또는 이때 임상이 진행됐던 때가 코로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그 효과가 개입되어 가지고 체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무릎 부하가 덜 들고 그래서 체중 감소가 되면서
통증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다 하는 추측,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추측입니다. 추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같은 사유로 임상 3상에 실패한 바이오스 플라이스는 위약 효과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에 의한 활동 제한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임상 3상이 코로나19 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밖에 많이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쓸 일이 없고, 그러니까 통증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임상의 최초 환자 투약이 21년 12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적이지만 코로나19에 의한 활동 제한도 위약 효과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주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임상 실패 원인을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이고, 또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고, 또는 위약이 정말 그 관절각 내에 세척 효과를 주기도 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알아본 바로는 이제 미국 임상 2차와 이번 3차의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그게 이제 KL 그레이드라고 해서 KL 그레이드라고 해서 그 대상자들이 조금 달랐대요. 이제 코로나19 때다 보니까 구하기가, 그 임상자들을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어, 계속 보겠습니다. 방송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위약 효과 때문에 이번 임상이 실패했다라고 했고, 이 이제 분석 보고서를 내실 때는 원래는 적극 매수였는데 이제 중립으로 하향하셨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10월에 발표될 임상 3상이 12301 임상인데, 이거 만약에 성공한다면 FDA에 BLA 제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한 기업들이 이거를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통과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있긴 있어요. 그 가능성이 되게 적다고 합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두 번째 임상 3상 12301을 진행 중이며 10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530 임상은 실패했지만 12301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임상이기 때문에 앞에 거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뒤에 거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임상 2상에서 확인한 바스, 그러니까 통증 감소 효과가 이번 임상에서도 통증이 감소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301 임상에서도 변수는 위약 효과다. 그러니까 위약 효과를 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10월에 발표될 임상에서도 실패할 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보면 12301 임상에서도 재현됐기 때문에 TGC에 효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위약 효과가 너무 컸다. 그리고 12301 임상에서도 변수는 위약 효과다. 그러니까 이 위약 효과를 잡지 못하면 10월에 발표될 임상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 지난 2월 FDA에서는 임상 3상 간소화 요건을 제시했다. 요게 조금 중요한 건데 그전에는 FDA는 무조건 2개의 임상을 통과해야 승인을 해줬는데 지난 2월에는 확실한 임상 하나만 있어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한 건의 임상 3상과 확증 증거를 제시해도 심사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이제 요번에 우리가 7월 임상 결과가 실패로 나왔지만 10월 임상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그 MRI 상으로도 무릎 그 관절이 개선된 게 보인다면 확증 증거가 있다면 심사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올해 2월에 발표가 됐다고 하죠. 지난 2월에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조금 희망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TGC 임상 3상은 과거 기준에 맞춰 과거 기준에 맞춰 1060명 환자 대상 2건의 임상 3상으로 디자인되었다. 그래서 500명, 500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증 증거 1, 2, 3, 0일 임상만 성공해도 품목 허가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확증 증거는 TGC 이 투여군 확증 증거는 TGC 투여군의 무릎 관절 치환술 양상이 현저히 적었다는 이번 임상 3상 결과. 이게 컸죠. 그 인원은 적었지만 TGC를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무릎관절 치환술 인공관절을 하지 않았고 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0.6%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제 위약을 맞은 사람들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사람들은 5.3%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임상 1, 2상 환자 추적 관찰 결과도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1, 2상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상에 성공하지 못한 경쟁사도 FDA에다가 이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바이오스플라이스가.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하셨는데 예상과는 달리 과거 한국 임상 3상 그리고 미국 임상 2상 결과가 이번 임상 3상에서 재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10월 임상에서 그 위약 효과만 잡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미 그 임상은 진행됐지만 위약 효과만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분석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가능성도 있다. 계획대로 품목 허가서를 제출하고 2028년부터 판매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임상 결과의 견고함은 이전 추정 대비 낮을 수밖에 없고 시장 점유율 추정도 하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은 있지만 그 낮은 가능성을 다 뚫고 성공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거라고 하죠. 7월 임상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 그렇게 이전까지 28만원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임상 성공 확률도 그 전에 50%로 보셨는데 45%로 하향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반반 정도였다면 이제는 조금 안 되는 쪽으로 기울은 거죠. 중립으로 하향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주 애널리스트께서 분석하셨던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의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 코오롱의 임직원들이 확신했던 것처럼 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주주님들처럼 되게 실망한 듯한 그런 분석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업데이트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0이 탑라인 상세 결과 및 향후 개발 방향 언급.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1530이 임상 3상 탑라인 전체 결과와 향후 개발 방향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을 초대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과는 왜 이렇게 났는지를 설명했는데, 먼저 그 전에 7월 임상을 얘기해 줬는데, 7월 임상을 보시면 상세한 위약 효과의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추가 임상 3상의 통제 강화 요인으로 반영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임상 3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10월에 발표될 임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혹시 추가 임상 3상을 한다면 그때는 통제 강화 요인으로 반영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10월에 발표될 임상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스튜디오 오류라고 뜨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한 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임상 전문 병원에서 모집된 위약군,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투여한 위약군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위약 효과가 나타났고 언급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앞전 리포트에서 했던 그 추측이랑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질환 중증도에 따른 효과 차이. 그러니까 그전 임상에서는 KL 그레이드 2, 3, 그러니까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을 그 임상 대상자로 삼았는데 요번 임상 3상에서는 KL 그레이드 2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쉬거나 아니면 조금만 치료받으면 무릎이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약 효과가 많이 났을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당일 진통제를 복용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위약을 맞아도 효과가 좋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회사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발표될 임상, 긍정적인 탑라인 결과를 확보한다면 앞으로 FDA와 BLA, 그러니까 품목 허가 확인서 협의 진행할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힘들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지난 2월부터는 FDA에서 두 개 중에 하나만 통과해도 한번 협상 들어봐 줄게 라고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통제 강화 등이 적용된 추가 임상 3상을 진행해서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10월 임상보다는 그 이후의 임상을 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앤디 웨이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전 임상을 막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를 낼 거라고 하는 게 외부 업체에 맡겨가지고 할 거라고 하는 게 그게 10월 임상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다음 임상 3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발 타임라인을 보면 FDA의 BLA 제출 타임라인 지연 가능성 언급. 그러니까 임상 3상 요번에 실패하게 되면서 1530 임상이 실패하게 되면서 원래 계획했던 타임라인대로 갈 순 없다. 12301 임상 결과 FDA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추가 임상 3상 진행을 가정한다면
기존 BLA 제출 일정은 지연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2차 평가 지표 관련 코멘트도 했는데 MRI 우막 결과값, 즉 연골 손상이 진행된 환자의 비율 이 위약군과 TGC 투여군에서 18.4로 동일했다. 그러니까 우막 결과값이 TGC나 위약군이 동일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임상은 KL 그레이드 2등급 경증 환자가 포함된 임상이어서 전반적인 환자 질병 진행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고 KL 그레이드 3등급 중등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 임상에서는 위약군의 47.9%에서 연골 손상이 진행되어 가지고 변별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P값이 0.077로 의미가 유의미했는데 요번 임상에서는 KL 그레이드 2 등급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좀 P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차원에서. 연골 반응 측면에서 KL 그레이드 2 등급의 경증 환자 포함 요인이 두 군 간 약효 차이를 희석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 임상 3상 수행 시에는 질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KL 그레이드 3 등급의 중증 등 환자군으로 제한하는 것도 임상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임상을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작년 3월 목표가가 10만 원이었고 평균 주가 대비해서 이렇게 됐었고 계속 이제 올라오거든요. 이제 임상이 거의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5월 7일까지 28만 원으로 올렸어요. 평균 주가 대비 이랬고 14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다. 임상에 성공했다면. 그러나 이제 7월 20일 임상이 실패했다는 발표가 나고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에주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를 주주들을 골탕 먹이거나 하려고 이런 분석 리포트를 낸 게 아니라 정말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위에주 애널리스트 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정말 된다고 믿고 이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약효가 없었던 거는 아니고 그 임상 과정에서 뭐 그 변인 통제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임 CMO의 역할이 좀 없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임상과 10월 임상을 담당했던 총책임자가 조금 그 잡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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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 그 인터넷 오류가 나서 잠시만요. 어, 네. 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저를 포함해서 코오롱 티슈진 주주분들 모두 힘들고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회사나 이런 애널리스트나 저희 주주들도 정말 되기를 간절하게 바랬고, 될 거라고 믿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결과가 안 좋아서 속은 상하지만 이제 그 다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티슈진, 코오롱 모기업이 티슈진을 버리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 믿고 조금 더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도 좀 힘내시고, 계속해서 요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방송이라 가지고 되게 미숙했는데 그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